물멍!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물장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해볼 컨텐츠는 바로 이 물잡이에 대한 이론 강의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지금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모르고 계신 우리 초보자분들, 이제 물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영상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외에 우리가 물고기를 바로 수조 속에 물에 집어넣지 않고 왜 일정 기간 이 물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넣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그 결론적인 이유는 바로 이 수조 안에 박테리아라는 걸 서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그럼 또 왜 서식시키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거는 바로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이라고 하는 이 삼총사들 때문인데요. 이 삼형제들은 우리 수조 속에 존재하게 되면 물고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독성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물질들을 수조 내에서 없애주는 게 이 물생활의 핵심 포인트이자 스킬 그리고 실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을 이 박테리아를 통해서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래서 이 박테리아라는 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차근차근 이 삼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암모니아. 이 녀석이 이제 이 형제들 중 첫째 형인데요. 암모니아는 세 가지 물질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발생되는 물질이에요. 이제 주로 물고기들의 배설물 또는 우리가 먹고 남긴 사료들, 찌꺼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가만히 두게 되면, 많이 쌓이게 되면 물고기들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물론 암모니아가 발생하자마자 우리가 물을 바로 바꿔주면 뭐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항상 대기를 하면서 물을 환수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쌓이기 전에 이 암모니아라는 거를 빨리 바꿔주는 겁니다. 이 암모니아를 빨리 바꿔주는 그 다음 둘째 형이 바로 아질산이 되는 겁니다. 이 니트로소모나스균이라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암모니아가 아질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질산 역시 물고기들에게 굉장히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질산을 다른 걸로 바꿔줘야겠죠. 그 아질산을 그 다음 바꿔주는 게 바로 질산염입니다. 이 막내인 질산염은 물고기들에게 앞에 두 형제들보다 덜 해로운 물질이긴 하지만, 이 질산염도 일정 이상 수조에 쌓이게 되면 물고기들에게 해를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질산염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일부는 또 아질산으로 다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산염도 없애줘야 돼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남는 이 삼형제 중 막내인 이 질산염을 없애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가 되는데요. 이 질산염을 없애는 방법에는 가장 쉬운 게 바로 환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주 또는 뭐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환수를 해주는 이유가 이 바로 질산염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질산염은 비교적 덜 해롭기 때문에 더 해로운 앞에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빠르게 질산염으로 박테리아를 통해 바꿔주고, 그리고 이 질산염은 우리가 환수를 통해서 빼주는 게 결국에는 이 물잡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자, 그리고 우리가 환수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질산염은 그러면 우리가 환수 말고는 질산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있습니다. 자, 질산염은 주로 수초들이 많이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초들이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식물들이 커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바로 CHON,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입니다. 이 질소라는 게 특히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질소라는 거는 대기 중이나 물속에 쉽게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이 녀석은 막 쉽게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때문에 식물들이 잡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이 질산염에서 바로 질소를 빼앗아 가는 거죠. 자, 질산염에서 질소를 빼면 남는 산소는 뭐 식물이 소비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산염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초가 많은 환경에서는 제가 이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환수 주기를 늦춰도 되는 겁니다. 왜? 수초들이 질산염을 소모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수초 말고는 또 방법이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바로 혐기성 박테리아라는 녀석들인데요. 이 혐기성 박테리아를 통해서 질산염이 질소로 바뀌게 되고, 이 질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여기저기 너무 잘 흩어지기 때문에 수조 내에 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밖으로 이제 대기 중으로 금방 날아가서 이 질산염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혐기성 박테리아라는 녀석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만들어주고 아질산을 질산염으로 만들어주는 요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키우기가 쉬워요. 이런 스펀지나 또는 뭐 이런 여과제, 그리고 또는 뭐 바닥재들에 쉽게 서식을 합니다. 근데 혐기성 박테리아는 이 물속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기체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물속에 닿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혐기성 박테리아를 키우려면
보통 바닥재를 이만큼씩 높이 깔아요. 그래서 여기 이 바닥재 안에서 혐기성 박테리아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보통 혐기성 박테리아를 통해서 질산염이 질소가 되고 질소가 자연적으로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질산염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끔 보면 환수를 하지 않고 물고기들을 키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수초나 혐기성 박테리아를 함께 서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질산염을 계속 소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수조 내에 질산염이 남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물을 환수 없이도 물고기를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질산염이 쌓이면 일정 이상 쌓이기 전에 우리는 환수를 통해서 없애주게 됩니다. 자, 이제 뭔지 조금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물잡이라는 거는 물 속에 이 여과기 속에 또는 여과제 속에 바닥재 속에 이 박테리아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박테리아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 엄청나게 독한 이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빠르게 덜 독한 질산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잡이라는 기관을 통해 박테리아를 키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산염을 없애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환수, 물을 갈아주는 방법, 두 번째는 수초를 키워서 이 질산염을 없애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혐기성 박테리아를 통해서 질소로 바뀌고 이 질소가 자연적으로 날아가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물잡이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물고기를 어항에 투입하지 않는지 조금 아시겠죠? 네, 뭔가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물멍!